번째는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요, 실망을 견디는 힘이에요. 진짜 가까워질수록 실망할 일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기대 없는 사람한테 실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실망의 순간마다 다 끊어내버리면요, 나만 아는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실망을 받아들이고 회복해가는 경험이 곧 정서적으로 다시 또 긍정적으로 회복하게 키워주게 만들게 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고민이어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람을 믿기가 어렵고 연애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주제는 단순히 관계와 연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애착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이야기, 신뢰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져요. 애인의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떠날까봐 무섭고 긴장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되게 모를 것 같은 마음은 또 아니죠. 이런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너무 크다면 관계나 연애 스킬의 부족이 아니라 내면에 자기 마음에 온기가 부족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내면에 온기가 없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몇 가지 예상되는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버림받은 애착 트라우마 때문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또 집안의 갈등, 또 부모의 어떤 차가운 반응, 버림받은 경험, 혹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항상 눈치 보고 애써야 했던 경험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안전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부족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따뜻한 연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이제 골목에서 계속 인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눈 앞에서 인사해도 모른 척 하시고 눈을 못 맞추셨는데 한 1년 넘었는데 이제는 가끔 먼저 인사하기도 하시고 다가갈 때 확 놀라진 않거든요. 아, 이분이 뭔가 상처가 많으시고 많이 지금 스스로 적응하고 극복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을 보고 있는데요. 누군가 다가오면은 진짜 날 좋아할까? 혹시 날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두려운 방어적인 사고가 자동으로 이제 작동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낮고 또 의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기가 쉽고 자꾸 거리 두어야만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이어지기보다는 자꾸 단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거듭하면서 살고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연애 역시도 부모와의 관계처럼 굉장히 결정적인 경험이 되는데, 과거 연애에서 내가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별의 상처를 너무 심하게 겪었다면 이것도 애착 트라우마가 됩니다. 현재 관계에서도 어차피 또 상처받을 거야, 지금의 관계에서도 어차피 또 상처받을 거야 라는 예상되는 절망으로 또 느끼게 되는 건데요. 애착 이론에서 보면은 P형이나 혼란형들은 사랑은 위험해 라는 이런 신념이 계속 무의식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대상관계 이론 측면에서는 좋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내가 쌓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자기는 알죠, 굉장히 차갑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간혹 좋은 경험이 있더라도 그렇게 내면에는 쌓이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인 거겠죠. 예상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현실에서 내가 실망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실망할 일이 많아요, 관계에 대해서. 근데 관계와 사랑에 대한 욕구가 기대는 큰데 실망하고 좌절할 때 고통을 넘어가고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한 심리 구조 때문에 내 안에 온기가 부족한 것일 겁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요 진짜 힘들어요. 뭐 이 사람들은 역시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이제 아주 그냥 빠르게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고 지금 상처받은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숨어버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 도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아직 감정 조절이 또 미숙하기 때문에 현재의 갈등이나 실망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따뜻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사랑을 믿게 되려면요 먼저 안전한 사람을 경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5가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관계를 피하지 말고 작은 연결부터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막 이렇게 끈끈한 관계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안전한 관계 경험들을 축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하는데 피하지 않는 거, 내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는 거. 뭐 식사하셨어요? 출근 잘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뭐 이런 인사 하나도 굉장히 처음에 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는 나의 시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느낌인지 실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연락이 늦어? 오늘 나와의 만남에서 늦게 와? 왜 이 사람 오늘 답장이 늦지? 왜 연락이 없지? 이러다 갑자기 내가 싫어졌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자꾸 내 해석의 습관이 부정적이기 쉽거든요. 이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꾸 늪으로 들어가지 말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요, 실망을 견디는 힘이에요. 진짜 가까워질수록 실망할 일이 계속 생겨요. 왜? 가깝고 좋아하고 기대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실망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 없는 사람한테 실망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실망의 순간마다 다 끊어내버리면요 나만 하는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실망을 받아들이고 회복해가는 경험이 곧 정서적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또 긍정적으로 회복하게 키워주게 만들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실망은 당연한 거야. 근데 실망해도 괜찮지 뭐. 이런 자꾸 감정적인 안정감이 쌓일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처럼 연약한 존재, 상처받은 존재를 돌보는 경험을 하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 때 봉사활동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보호관찰소에서 소녀들을, 여성 청소년들을 돌보는 멘토링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기 동물들을 돌보는 거, 식물을 돌보는 거, 이웃을 돌보는 거 뭐 되게 많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존재들을 보면서 그토록 돌봄이 필요한 게 나였구나.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뭐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5번째,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뭐니 해도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일 겁니다. 상담자는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서적 경험의 대상이 되어주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판단 없이 들어주는 안전한 최초의 관계 경험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뇌에 사랑의 스크립트가 새롭게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용기 내실 수만 있다면, 지금 뭐 무료 상담 제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꼭 용기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당신이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서웠던 만큼 그 마음속에는 사실 한 사람을 간절히 원했던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을 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따뜻하게 꾹꾹 느껴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